안녕하세요, 해박한입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예랑 예신분들, 상견례, 예식장, 스드메, 그리고 청첩장, 신혼집까지 다 결정하고 이제 남은 마지막 문제, 예단과 예물이 남아있으신가요? 신혼부부가 가장 어려워하는 결혼 준비 품목으로 손꼽는 예단과 예물. 우리는 예단, 예물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 정확한 의미와 뜻은 모릅니다. 도대체 예단과 예물이 무엇이길래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예단, 예물을 어려워할까요? 해박한에서 예단과 예물의 유래부터 자세한 내용까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예단과 예물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혼수는 혼인에 드는 물품 또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같은 말로는 혼비라 하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수 얼마나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썼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혼수는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앞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마련하는 물품으로서 신혼집도 여기에 포함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단, 예물도 혼수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혼수는 가전가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혼수가전은 신혼집에서 사용할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과 같은 가전제품을 이야기하며 혼수가구는 신혼집에 들여놓을 침대, 소파, 옷장과 같은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정성스럽게 물품도 손수 준비했지만 현대에는 가전과 가구를 구비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물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물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보내는 돈이나 물건을 뜻하는데요. 예물의 참 의미는 신부집에서 결혼을 허락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신랑집에서는 신부집에게 성의와 예를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충분한 예로서 대하지 않으면 혼인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존중의 표현이 그 본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조상들의 결혼 문화에서 예물을 교환하는 풍속은 고대 국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예물을 보내는 납패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라 신문왕은 김우문의 딸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대하찬 지상을 시켜 납패를 하게 하였는데 회백 15술에 쌀, 술, 기름, 간장, 된장, 포, 식혜 135술에 벼 150수레를 보낸 기록에서 이러한 혼례가 성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신부집에 혼인의 징표를 예물로 보내는 납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려사 문헌에 의하면 충선왕이 세자 시절 진왕의 딸 보탑신련 공주와 혼인할 때 황제와 태후, 진왕에게 각각 100마 81필씩을 패백으로 바쳤다고 나오며 우왕이 최영의 딸과 혼인할 때에도 최영 집안에 말을 주고 최영은 우왕에게 안마와 의대를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층과 달리 서민은 비교적 간소하게 치러졌는데요. 국사 고구려전 기록에 따르면 결혼함에 있어서 남자 집에서는 돼지고기와 술만 보낼 뿐이지 재물을 보내는 예는 없었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혼인 의례가 매우 간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고려도경에서도 귀족이나 벼슬아치 집안에서는 혼인할 때 예물은 주로 비단을 쓰지만 서민들은 술과 쌀을 서로 보낼 뿐이라는 기록을 통해 납패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와 고려의 결혼 문화만 검소했던 게 아닌 신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신라시대의 동의열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혼인의 의식이라고는 단지 음주와 식사가 있을 뿐이다. 비용의 경중은 빈부 수준에 맞춘다. 이와 같이 신라인들은 연회를 베푸는 것으로서 결혼 예물을 대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생활 수준에 따라 연회의 규모가 다를 수는 있었지만 신라, 고구려, 고려인들 모두 마찬가지로 진하게 한잔하는 수준에서 만족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예물이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기념으로 주고받는 물품 또는 신부의 첫인사를 받은 시부모가 답례로 주는 금전이나 물품이라는 의미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단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단의 사전적인 의미는 예물로 보내는 비단이라는 의미인데요. 지금과 다르게 과거에는 비단이 상당히 귀한 옷감이었기에 신부 측에서는 비단을 가지고 시부모 댁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 옷을 직접 만들거나 고급 비단을 예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보내면서 전래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으나 예단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썰은 낯선 집안으로 딸을 보내는 친정 부모가 딸의 시집살이를 걱정해 예쁘게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귀한 비단을 보내던 풍습이 시초라는 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물로서 시댁에서 신부에게 주는 비단으로 인해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이는 과거엔 옷을 직접 지어 입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바느질 솜씨가 중요했고, 비단의 의미가 며느리의 바느질 솜씨를 가늠해보고자 하는 일종의 테스트였던 셈입니다. 시댁에선 평소에 입기 힘든 비단 옷을 아들 장가 보내는 참에 평소 입지 못하는 비단 옷 한 벌쯤은 해 입어야 한다며, 시장통 주단집에서 때깔 좋은 놈으로 몸치수를 잰 옷감과 함께 비단천을 신부 측에 보내면 신부는 그 비단천으로 손수 바느질하여 시부모님의 옷을 지어 신랑 측에 보냈습니다. 그럼 시댁에선 답례로 수공비를 보내주었는데, 그 수공비가 지금의 봉채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예단으로 신부 측 집안에서 가장 귀한 현물이나 현금을 시집가는 딸을 통해 보내어 사돈이 될 댁에 대한 예를 표했고, 이것이 전래되면서 예단이라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통상 신부가 시댁에 보내는 선물을 예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래에는 전통 그대로 하거나 간소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물 예단 풍습을 되살려 집을 마련해온 신랑 측에 집 가격의 10% 정도의 액수를 준비하여 보내는 식으로 부담이 되는 형태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은 신랑 신부가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두 집안이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맺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물이 신랑 신부 사이의 징표라면, 예단은 신랑 신부 양가 가족 사이에 감사한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집안의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예단과 예물을 나누며 남녀가 혼인할 것을 물증으로 약속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런 의미가 변질된 것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어떤 종류의 예단 예물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해박한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